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범죄 예측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세상이 배경이죠. 영화에 나오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 장소, 시간, 인물까지 예측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GPT가 등장했으니 프리크라임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GPT로 프리크라임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범죄의 가능성을 물어보면 챗GPT는 답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정보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측의 의미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건데 GPT는 예측을 최적화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는 AI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가령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이 과거 범죄 발생률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를 일정한 크기로 구획한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구획별 범죄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범죄 보고서, 체포 기록, 번호판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통해 일주일 내 특정 구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인데요. 예측 정확도는 90%였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예측 모델은 챗GPT에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과는 전혀 다른 종류죠. 지인 선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의 능력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생뚱맞지만 지인 선용은 AI 혁신을 추진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문제에 AI를 적용할 때 각 AI 모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그 모델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히 활용해야 하거든요. 지인 선용의 관점에서 AI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AI가 못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AI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큰데요. AI는 잠재성이 많지만 한계점도 많습니다. 기술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시도를 하게 됩니다. AI가 못하는 걸 알아야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불필요한 투자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죠. 참고로 챗GPT가 못하는 게 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을 잘 못하고요. 창의성도 한계점입니다. 또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인간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억, 감정이 없으니 그런 관점에서 응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다 보니 최신 소식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장단점을 이해한 다음에는 여러 기술 간의 시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용병술의 핵심은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워크를 만드는 것인데요. AI도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AI는 생각보다 복잡한 세계입니다. 기능적으로 보자면 생성뿐만 아니라 인식, 예측, 대화, 최적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각 기능에 특화된 세부 모델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챗GPT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죠. 유명한 AI 기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AI 기술들의 장단점을 두루 고려해서 시너지를 잘 내는 조합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프리크라임의 경우 범죄 예측은 GPT가 아닌 머신러닝 기반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예측 모델로 범죄를 예측한 다음에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는 대화 방식이 편할 테니 GPT 같은 언어 모델이 적용될 수 있겠죠. 이런 예측 작업을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말이나 간단한 소통으로 해야 할 텐데 이 부분 역시 생성 AI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 AI를 통해서 초기 처리를 하고 예측 AI를 통해 예측을 수행한 다음 다시 생성 AI를 통해 인사이트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혁신을 진행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셋째, 기술보다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훌륭한 레시피를 이용해도
정작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AI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좋은 모델을 적용해도 사용자가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쓸모없는 AI가 되고 마는데요. 한 번은 의료용 가구 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해서 제품 개발 성과를 미리 파악하는 프로세스 진흥화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하는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담당자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담당자가 실제로 이 모델을 잘 사용하려면 고성능 예측 기능만 달랑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품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도 얻고 이 아이디어를 검증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야 예측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때 저희는 프로젝트의 관점을 기술에서 사용자 가치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디자인 시안도 빠른 속도로 구현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 가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바꾸니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내는 지름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AI 혁신은 간단치 않습니다. 기술 자체의 장단점을 잘 살펴야 하고 사용자의 상황도 세심하게 살펴 기술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3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